민주주의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항상 고기로 만드는 위대한 저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위기도 과연 그런 식으로 찬스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만들 수 있느냐? 국민들이 각성을 할 때, 국민들이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또 대통령 이하 국가 지도부, 국가 엘리트층이 그런 국민들을 잘 이끌어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호기로 만들고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만든 이 위기의 본질은 뭐냐? 경제위기는 아니죠. 그럼 무슨 위기냐? 그것은 정신의 위기죠. 정신의 위기입니다. 몸은 다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내년에 6.25 전쟁 60주년 기념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한국 사람들의 6.25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더니 19세 이상의 어른들, 성인, 즉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15%, 인구로 치면 약 500만 명이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15%나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문제는 어른 중에서 그 정도 이상으로 확실한 역사적 진실인 6.25가 남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15% 된다. 숫자로 500만 명이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중에서, 여러분들의 조카, 이질, 뭐 이런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5%. 이 15% 500만 명을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6.25가 누가 일으켰는지 모르는 사람은 투표권 안 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해가지고 취직을 안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금치산자로 해가지고, 아예 금치산, 법률적으로 금치산자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으로서 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면접을 잘 해야 돼요. 특히 정교조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젊은 세대가 지금 군대에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하니까 요 세대에 대해서는 면접을 잘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 건국 대통령이 누구냐? 6.25가 났을 때 파병한 미국 대통령 이름을 아느냐?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그 질문은 사실은 한다는 게 우리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1960년대 초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얼마였는지 아느냐? 1987년 6.29 선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낙제되면은 아예 떨터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입소문으로 퍼져가면은 야, 이거 정교조한테 배운 대로 사회생활을 하다가는 망하겠구나, 내 신사를 망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이 나라가 잘 되는 아마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가 이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들 중에서 15%가 조지 워싱턴이 건국 대통령인 줄은 모른다. 남북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하면은 그 미국은 망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모른다는 사람이 1%도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더구나 영어도 잘하고 외국 유학도 가고 하는 이런, 그리고 컴퓨터도 잘하고 신체도 건강하고 하는 이런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보천치가 되어버렸느냐? 왜 바보천치가 되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본인의 게으른 바가 있고 부모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 뭘 가르치지 않았느냐? 지난 10년 동안에
정교조가 학원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에 유리한 것, 대한민국에 영광된 것, 서울올림픽이라든지 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고 김정일, 김일성한테 불리한 것, 300만이 굶어 죽었다든지 김현희를 보내가지고 칼기 폭발을 해가지고 서울올림픽을 막기 위해서 115명을 죽였다. 그 115명 중에서는 북한 정권이 그렇게 축혀 올리는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1983년 10월 9일 한글날에는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아웅산 묘소에서 참배를 하려고 기다릴 때 원격 조정 장치로 보탄을 눌러가지고 17명의 엘리트들을 죽게 했다. 아웅산 테러. 이런 것을 안 가르친 것입니다. 전혀 안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서울올림픽에 대해서는 서울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무슨 도시계획을 무지막지하게 했다든지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가 6.25가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교조만 그렇게 했느냐. 지난 10년 동안에 KBS, MBC, SBS에서 제대로 6.25를 다룬 적이 있느냐? 제대로 정교조의 반국가적 교육을 다룬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이 문제를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은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방송의 힘은 너무나 강해졌어요. 과거에는 조선동아일보가 여론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송의 지배력이 한 80%, 신문은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송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조국이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서, 500만 명의 어른이 6.25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모른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별 유감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별 악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왜 악감정이 생기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기성세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과 딱 직결돼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도 별로 화가 나지 않는다. 그 다음 제3단계는 어떤 쪽이냐. 미국에 대해서 별 고마운 생각이 없다.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 동시에 지금도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병들어 죽으면은 눈물이 나는데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 악을 보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인간, 친구를 보고 은인을 보고 저주하는 인간, 괴물이죠. 이게 괴물입니다. 아무리 키가 180cm가 되고 영어를 잘 해도 이런 정신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고마워하지 못하는 조직, 고마워하지 못하는 인간이 성공한 경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됐다. 즉 정신이 망가졌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나라가 됐다. 아까 김동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6.25 때 미국은 연인원으로 150만 명을 한반도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15만 명.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5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지금 전국의 병상 베드 수가 얼마냐 하면 30만 개예요. 그러면은 6.25 때 죽은 죽고 다친 미군을 수용하려면은 지금 전국의 병원의 베드 수를 반을 비워가지고 거기에 다 수용해야 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지금